안녕하세요. 자녀 학습이나 진로 때문에 마음 쓰이는 부분 많으시죠? 특히 뭐랄까, 우리 아이 사주에 금기운이 엄청 강하다는데 왜 이렇게 수학을 힘들어하지?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흔한 통념에 좀 재미있는 반전을 제시하는 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주 오행의 희소성이라는 개념, 이걸 통해서 아이의 진짜 적성, 특히 문과, 이과, 기질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좀 탐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사주풀이 할 때 보면 금은 이성, 논리 이런 거랑 연결하고 또 나무는 감성, 창의력, 약간 문과 쪽 기질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 을에 수학, 과학 이런 거 잘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서 좀 당황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주 명리학에는 자신에게 희소한 오행을 더 갈망하고 쓰려는 경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오행이 사주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은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반대로 자신에게 부족한, 즉 희소한 오행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더 갈망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꼭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행의 균형을 이루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금이 사주에 막 넘쳐나는 아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한테 부족한 나무의 기운, 그러니까 감성적이거나 창의적인 면 아니면 언어적인 능력 이런 걸 더 동경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금기운이 강해도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글쓰기, 예술 이런 쪽에 더 재능을 보이거나 끌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근데 잠깐만요. 제 주변에는 그 많은 아이가 실제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희소성 원칙이랑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주 해석이라는 게 사실 단편적인 요소 하나만 딱 떼서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이거든요. 금이 많다는 건 분명 아이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어떤 환경이나 소양을 타고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잘 발휘해서 수학적인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당연히 많죠. 하지만 이 희소성 원칙이라는 건 아이의 그 내면적인 지향점 혹은 숨겨진 갈망을 읽는 또 다른 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즉, 수학을 잘하는 금 많은 아이라도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거나 그림 그릴 때 더 큰 행복감이나 충속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의 진짜 기질과 잠재력을 온전히 알려면 사주에 어떤 오행이 희소한가? 이걸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물이 아주 많은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물은 보통 차분함, 깊은 생각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오히려 불의 기운, 즉 막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표현이나 관계 맺기, 이런 걸 더 추구하려 할 수 있어요. 조용한 환경 속에서도 더 밝고 외향적인 활동에 끌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타고난 사주 원국, 거기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10년 주기로 변하는 큰 운의 흐름, 우리가 대운이라고 부르는 것에 영향도 함께 봐야 하거든요. 타고난 사주에 더해서 대운에서 특정 오행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아이의 기질 발현이나 관심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금이 많은 아이에게 나무, 목의 기운이 강한 대운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문과적인 성향이나 예술적인 감수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주에 어떤 오행이 몇 개 있나 이렇게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오행들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운을 더 필요로 하고 또 추구하는지, 그리고 10년마다 바꾸는 그 운의 흐름이 그 경향성을 어떻게 더 강화하거나 혹은 변화시키는지,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을 아주 잘 짚으셨어요. 사주에서 많은 오행은 아이가 이미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갖춘 환경 또는 타고난 기본적인 능력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반면에 희소한 오행은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이상향이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발전 방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목화 기운, 즉 나무와 불 기운이 강한 아이가 연구원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아이는 혼자 조용히 막 파고드는 연구보다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분야, 스카젠 신약 개발보다는 화장품 효능 연구나 마케팅과 연관된 연구 쪽, 이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인 목화 기운은 활용하면서도 만약 사주의 금수, 즉 금과 물 기운이 희소하다면 논리적인 분석이나 깊이 있는 통찰력을 키려는 노력을 또 병행할 수도 있겠죠. 이야, 그렇군요. 결국 이런 다각적인 해석을 통해서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강점은 물론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아이 스스로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이걸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아, 정말 막연했던 자녀의 진로 설정에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관점처럼요, 아이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주 오행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아이의 성향을 딱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숨겨진 아이의 어떤 갈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획일적인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기보다 이런 지혜를 활용해서 아이 각자가 가진 고유한 빛깔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지해주는 것. 네, 그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사주 분석이라는 틀을 잠시 벗어나서요. 혹시 당신의 아이가 유독 어떤 특정 분야에 남다른 호기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을 반짝이면서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아이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희소한 오행, 즉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 채우려는 자연스러운 끌림의 신호는 아닐까요?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또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서 그 숨겨진 마음의 방향성을 한번 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